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 에어플로우에서 첫 번째 대그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그런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짜고 함수를 실행시키고 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일정 주기에 따라서 돌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에어플로우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플로우에 특화된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어플로우 안에서 그 스크립트가 인식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를 개발하다가 그 코드를 에어플로우 대그 형태로 전환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환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직관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그 스크립트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온 대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나 다 그렇듯 필수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상단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는 대그 객체 및 공통 정보를 정의하는 파트인데, 여기에서 이 대그의 이름이라던가 이 대그가 작업될 주기, 그리고 필터링을 위한 어떤 태그, 그 다음에 이 대그가 시작되는 날짜, 그 외에도 이 대그의 개발자나 만약 이 작업이 실패를 했을 때 이메일을 보낼지 말지, 재시도는 몇 번 할지, 이런 것들, 즉 작업에 대한 좀 메타 정보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구간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with 대그문 안쪽에 위치한 구간인데, 여기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이 될 구체적인 태스크들 정의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태스크만 정의해 놓으면 어떤 순서대로 에어플로우가 작동을 시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순서를 명시하는 마지막 네 번째 구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파이썬 함수를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형태의 스크립트에 그 파이썬 함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작업 컴퓨터에서 원하는 기능을 개발한 다음에 그게 잘 도는지까지 테스트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제가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 URL에다가 get API를 쏴서 그 결과물을 JSON으로 받아오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그냥 작동되는 것까지 개발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한 파이썬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화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상태는 함수가 적용이 전혀 안 된 상태지만 요거를 함수 이름 붙여가지고 그 안쪽에 밀어넣기만 하면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파라미터가 몇 개 들어가고 어떤 값이 리턴되고 이런 것들은 일단 함수로 만든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동되는 파이썬 코드를 일단은 함수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에어플로우에 보면 굉장히 기본 오퍼레이터 중에 파이썬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이 파이썬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에어플로우에서 작업을 실행시켜주는 어떤 객체인데, 어떤 걸 실행시켜주냐? 파이썬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에어플로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 콜 브루어리 API라고 하는 이 함수를 여기 파이썬 오퍼레이터에 파이썬 컬러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던져주게 되면 에어플로우 작업이 되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개발한 함수를 파이썬 오퍼레이터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과정이지만 두 번째로는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addTask라고 하는 데코레이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데코레이터는 콜 브루어리 API라고 하는 이 함수 바로 위에 데코레이터로 위치를 시켜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코레이터가 포함된 함수가 결국엔 앞에서 파이썬 오퍼레이터에서 호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개발하듯이 파이썬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하나 명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를 명시를 하게 되면 또 동일하게 에어플로우에서 이 함수를 인식해서 작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작업 컴퓨터에서 원하는 기능 개발 후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그 기능을 단순하지만 어떤 함수 형태로 만든 다음에 파이썬 오퍼레이터나 혹은 태스크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에어플로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작업의 형태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어떤 파이썬 함수든 에어플로우에서 돌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에어플로우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어플로우에는 각 작업별로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개발한 파이썬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에어플로우의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그 오퍼레이터로 대체를 해가지고 태그에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 호출하는 거를 앞에처럼 파이썬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HTTP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태스크를 명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QL 실행 같은 경우도 파이썬으로 직접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지만 SQL Execute Query Operator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또 동일한 기능을 이 오퍼레이터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오퍼레이터가 대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우에서는 파이썬 함수를 개발해서 그거를 호출하도록 해도 되지만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것이 조금은 더 에어플로우스럽게 태그를 개발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었으면 마지막으로는 에어플로우 UI에서 그 개발한 코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 코드 탭에서 확인한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을 실습하면서 쭉 가볼게요. 자, 노트북을 하나 열었고요. 앞선 자료에서와 동일한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함수도 활용하지 않고 작업 컴퓨터에서 잘 실행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JSON으로 받아온 값을 판다스의 JSON normalize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받아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로우 5개만 출력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이 API에서 받아온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 API는 진짜로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조장 데이터 50개를 우리에게 리턴해주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이런 양조장 관련된 정보들이죠. 이렇게 받은 것을 밑에서 바로 toCSV로 저장하는 이 태스크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API 쏜 태스크 하나랑 그 다음에 이어질 이 저장하는 태스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작동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지만 두 개의 태스크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실행이 되는 파이프라인의 일종이죠.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시 반에 실행돼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에어플로우에 이 작업을 얹어가지고 에어플로우에서 매일 10시 반에 배치 작업이 실행되도록 구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함수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get brewery 데이터 해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return으로 df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자, save brewery 데이터 해서 파라미터로 df를 받고 그 df를 toCSV로 저장하는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태스크 모두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 함수로 만든 것을 에어플로우 스크립트에 옮겨 심기만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01 튜토리얼 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포맷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포맷은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드린 맨 첫 페이지에 이 4단계로 나눠진 이 포맷과 완전 동일한 코드 포맷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태스크가 있는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데이터 순서를 나열해주는 네 번째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empty 오퍼레이터라고 미리 세팅된 것들을 싹 지우고 저희가 넣을 것들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임포트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오퍼레이터 임포트 한 다음에 이 방식 함수를 파이썬 오퍼레이터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위쪽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이 함수를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위에다가 다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파이썬 함수가 이렇게 스크립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함수를 파이썬 오퍼레이터에서 불러가지고 실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이썬 오퍼레이터 해서 태스크 아이디는 get brewery 데이터 하고 brewery 데이터 함수를 이 파이썬 오퍼레이터의 파이썬 컬러블 파라미터에 넘겨주면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또 요 변수를 태스크 아이디와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세이브 브루어리 데이터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에 세이브 브루어리 데이터 역시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작동 순서를 get 브루어리 데이터 한 다음에 세이브 하는 것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개발한 이 두 개의 함수가 차례차례 1번, 2번 해가지고 에어플로우에서 돌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주기로? 여기에 스케줄에 나온 주기로 돌게 되는데 현재 이 스케줄은 매일 10시 30분에 돌도록 스케줄링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에어플로우 UI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UI를 보게 되면 이렇게 01 튜토리얼 대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그 아이디에 명시한 것과 동일한 이름의 대그가 하나 UI에도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여기 위에 그래프 뷰로 보게 되면 자, 저희가 명시한 대로 get brewery 데이터 한 다음에 save brewery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코드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번 파이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위에 함수를 무조건 명시를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또 세팅을 해줘야 됐었어요. 하지만 태스크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 바로 위에 이렇게 한 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 줄 수로만 치자면 더 적게 잡아먹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스크립트를 다시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하지 않고 태스크 데코레이터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데코레이터는 여기 에어플로우 SDK에서 대그랑 동일한 위치에서 또 똑같이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 본문 내용들을 다 지우고 이 함수를 쭉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쭉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add task 라고 해서 태스크 아이디 명시를 하면 되고요. 요 밑에 save brewery 데이터 역시도 동일하게 태스크 아이디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태스크 아이디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들마다 각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 문서나 이런 곳에 파라미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오퍼레이터나 태스크들에는 무조건적으로 다 써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앞에서 파이썬 오퍼레이터로 개발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밑에 명시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get brewery 데이터의 결과를 save brewery 데이터로 넘겨가지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아래에서는 이런 식의 꺽쇠 표현을 통해서 순서를 명시했지만 add task decorator를 사용하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파이썬 함수 간의 어떤 의존성을 명시하기만 하면 에어플로우가 알아서 그 작업 순서에 맞게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I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고침하고 코드에서 반영이 되었나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도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요. 자, 동일하게 이제는 add task라는 게 나오면서 동일한 순서로 1번, 2번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에어플로우 상에 명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API 호출에 HTTP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첫 번째 태스크 get brewery 데이터 이걸 호출할 때 파이썬 함수로 작성하지 않고 HTTP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에어플로우의 커넥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XCOM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HTTP 오퍼레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후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로컬에서 어떤 기능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함수로 만들고 그거를 에어플로우 스크립트에 파이썬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태스크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순서를 명시해서 대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그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어플로우를 개발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한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파이썬 함수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작업이면 어떤 것이든 에어플로우 대그에 넣어가지고 특정 주기로 스케줄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원하는 기능 개발한 다음에 함수화시키고 이것을 에어플로우 스크립트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 오퍼레이터로 그 함수를 대체하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처음 대그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대그 스크립트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파이프라인 작업을 개발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소프트 랜딩 하면서 대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에어플로우를 처음 접하시거나 스크립트를 개발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토픽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